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0일 야간 미국 시장 점검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계속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같이 미증시를 체크하면서 9월부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테슬라가 성장주,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가지 않는다. 증시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2개월 전에도 테슬라에 대해서 $200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 $200 붕괴되는 모습을 얘기 드리면서 이제 저점이 붕괴되고 헤드앤숄더형, 삼산형 캔들이 나오고 차트가 나오면서 요런 모습일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애플, 테슬라, 아마존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라고 또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연일 저가가 좀 갱신되는 그런 흐름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200가 붕괴되는 모습에서 이제 삼산형 패턴 굉장히 큰 헤드앤숄더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꺾여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봤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기술주들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200 붕괴될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붕괴되고 굉장히 $230서부터 쫙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만치 고점 대비 64%. 과거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 이런 아이들이 움직임이 고점 대비 70%, 80% 이제 빠지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 증시에서 어떤 외국계 자본금의 어떤 자본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견했던 부분이고 역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1에 샀던 사람이 지금 $140 하면 아직도 여전히 15배의 수익이 나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고민을 한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를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포함되겠죠. 미국에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유수한 어떤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국내 연기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테슬라를 구입해서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냈는데 이 자산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국민연금도 대한민국 국민연금도 테슬라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이제는 이제 회수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이 테마섹이 싱가포르 국부펀드 연기금이 셀트리온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그들이 블락딜을 한 가격이 아시다시피 10만 원, 18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 찍었을 때도 안 팔았던 테마섹이 왜 17만 원에 팔았을까요? 이제는 좀 더 이 수익을 환원해야 되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뽑아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늦었지만 그래도 판단한 거죠. 마찬가지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147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익이 났으니까 빼내고 그걸 오히려 대체 투자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단순히 우리가 이 기업만 보고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기업의 미래만 보고 기업의 가치만 보고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의 어떤 멀티플이라든지 증권 시황이라든지 투자자의 심리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가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우리 인간들의 행태라든지 행동적인 모습이라든지 또 매우 논리적으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늦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판단력이 또 논리적일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비논리적으로
지금 파는 건 아니야.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팔리는 게 아니야. 근데 오히려 비논리적으로 지금 파는 게 맞아. 그냥 감으로 파는 거야가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묘한 시장이 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많은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그래도 시청을 하셔서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테슬라를 지금 정도 어느 정도 수익권이면 팔아서 $1 환율 1,100원, 1,200원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1,300원이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나 있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현금을 만들어서 원화로 바꿔서 1,400원일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 1,400원, 1,450원일 때 미국 주식 애플 팔아라. 이때 뭐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죠. 애플, 테슬라,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지금 애플도 만약에 그때 팔았다면 오히려 괜찮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애플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애플이 이제 $130가 이제 깨지면서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뭐 대단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애플이 지금 $20 산 사람이 지금 $13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고민되거든요. 국민연금도 고민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 정리해야 됩니다. 애플의 기업 가치 지금 멀티플 굉장히 높습니다.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성 100%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주춤하면 애플도 주춤하는 거죠. 하이닉스 반도체가 주춤하면 애플도 주춤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안 팔리면 애플도 안 팔리는 겁니다. 자동차는 안 팔리는데 핸드폰만 잘 팔린다. 이건 아니거든요. 핸드폰은 겁나 잘 팔리는데 자동차만 안 팔린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소비라는 것은 뭐 우리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은 겁나 장사 잘 되는데 신세계면 안 된다. 이건 좀 생각이 힘들죠.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뭐 전략적으로 뭐 신세계가 좀 더 신세대의 어떤 니즈라든지 해외의 어떤 판매고가 높은 아이들을 잘 섭외해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의 어떤 취향을 잘 저격해서 뭐 5% 10% 성장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뭐 롯데만 뭐 일본 뭐 중국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깨지는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업종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전자전기 업종, 뭐 애플이나 뭐 지금 미국의 주요한 시가총액이 높은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비슷한 처지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존만 막 지금 아마존도 고점 대비 54%,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점 대비 30%, 알파벳도 41%. 뭐 구글이 영원히 할 것 같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지금. 예, 전혀 예전과 동일하지 않거든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수업 안 하니까 애들도 게임이나 국어를 하고 있었겠죠. 예. 근데 지금은 수업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들. 직장인들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누워서 뭐 인터넷 좀 하다가 일 좀 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이제 시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런 IT 쪽 산업이 주춤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 그런 기류들을 파악한 기관 투자자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 발을 한 발 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 무모하게 계속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림 한마다.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눈치 게임입니다. 누가 먼저 빨리 빠져나오냐, 그 게임인데 빨리 빠져나온 사람들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겠죠.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볼 거고, 아주 앞으로 미래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시장들의 어떤 뭐 국제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것들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런 모습들을 다 검토한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한 발을 빼냐, 두 발을 빼냐, 세 발을 빼냐, 네 발을 빼냐, 그런 결론을 내리겠죠. 예. 올 한 해는 뭐 일단 여기서 폭등세는 뭐 산타랠리는 이제 나오는 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조금 이제 좀 마무리하는 추스리는 그런 국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코스피도 이제 2,300에서 뭐 2,400 내외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할 것 같고, 다우 산업지수가 그나마 좀 많이 상태가 나쁘지 않았죠. 예,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 아니야.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알파벳이냐 구글이냐 이런 아이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시가총액, 지금도 뭐 2,600조짜리 우리나라 시가총액 총 시가총액보다 애플 기업 하나가 더 크죠. 예.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뤄내는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거의 뭐 8배 정도의 규모로 크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고평가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항상 제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안 팔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자동빵으로 안 팔리는 거죠. 코카콜라가 안 팔리는데 코카콜라 병이 잘 팔릴 리는 없습니다. 코카콜라가 안 팔리는데 코카콜라 엑기스가 잘 팔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구글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자동차 시장, 지금 뭐 늘 얘기 드렸지만 이제 테슬라의 어떤 특수성, 희귀성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이제 다 쭉쭉 뽑아내고 있거든요. 벤츠 전기차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 제네시스도 이제 전기차 쪽으로 싹 다 바꾸겠죠. 그다음에 폭스바겐, 뭐 BMW, 뭐 르노 코리아, 뭐 지금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삼성이 르노 자동차를 전기차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막 지금 최근에 각광받 이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안타깝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받쳐주지 못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뭐 테슬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였다면 삼성전자에서 더 박차를 가했다면 삼성 전기차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삼성 SDI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차피 외주를 주면 되니까요. 핵심 부품인 전기차 부품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부분 지금 저도 계속 이제 기사를 체크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전기차는 많이 안 팔려도 이제 2차 전지 쪽은 많이 잘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주가에 대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고 피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전기차 잘 팔리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도 매한가지입니다.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성장주들은 이 성장성에 대해서 이미 주가가 멀리 앞서 나가 버렸습니다. 현재 주가 멀티플 대비 뭐 영업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대비 한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성장주들이 향후 뭐 성장할 걸 대비하면 20% 30% 낼 수 있지 않겠냐? 맞습니다. 낼겠죠. 그렇지만 실적으로 우리나라 뭐 코스피 우량주들 시총 대비 10% 20% 영업이익 찍는 애들도 맨날 주가 빠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을 다우존스 지수에 포진한 기업들이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 10% 넘게 찍는 아이들도 주가 맨날 빠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횡보하거나요.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주식에 대한 어떤 비관이라기보다는 일단 돈의 흐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다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안 좋은데 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데 주식시장만 뭐 혼자서 좋아질 수는 없다.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뭐 미국 주식들이 뭐 그걸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뭐 어떤 현상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늘 얘기 드리지만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이미 삐끄덕거리고 외양간이 흐물흐물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서 더 소를 사와가지고 2마리 3마리 소를 더 키워버리면 그들의 움직임 힘으로 인해서 외양간은 다 부서지고 소들이 다 도망쳐 나가버리겠죠. 과욕인 거죠. 과유불급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때가 있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욕심을 내지 말고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야 될 때입니다. 비록 비용이 들지만 내가 나물 먹자재를 더 사야 되고 못을 가지고 와야 되고 내 힘을 써야 되고 소가 지금 잘 안 팔리고 있고 소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외양간을 고쳐야 될 때지 소를 더 살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밤인데요. 예,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힘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지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도 표력하고 있고 앞으로 뭐 잘 될 거라는 기대로 하고 있지만 뭐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2023년도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좀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고 올 연말에 연말 우리 마라톤 투자에 대한 송년회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은 이번 달 마지막 날인 31일 토요일 오후 6시 신도림역 이춘복 참치 디큐버 시티점이고요. 예, 회비는 5만원입니다. 실장 추천 참치 코스가 42,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 한 8,000원 정도는 술값. 네, 술 안 마시는 분들은 좀 아쉽지만 음료수라도 뽕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 투자 생활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최근에 투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털어내고 가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도 고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힘든 상태로 이게 힘듦과 힘듦이 쌓이면 의외의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주식 그만해야겠다 하고 주식 다 던졌을 때 바닥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계속 내 어떤 정신적인 마음적인 어떤 문제들을 계속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두루두루 전망이라든지 얘기, 뭐 좋은 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뭐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신도림 역사 회의실에서 강의를 좀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사진 답사를 가서 이춘복 참치 디큐브점도 방문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 역사에서 50명 대강의실과 20명 중강의실이 있는데 모임 회원님들의 어떤 수를 파악해서 한 20분 내외라면 뭐 중강의실에서 브리핑을 해도 될 것 같고 뭐 4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6시에 저녁 식사 뭐 이런 코스로 1차 2차로 진행해 볼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일단은 확장되면 또 추가적으로 공지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일단 현재 저 포함 오늘 이제 공지를 드렸는데 한 5분 정도 6분 정도 지금 참석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한 명 더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 땡땡님이 이제 지금까지 현재 오늘 저녁에 공지했는데 한 6분 정도가 이제 참석 의사를 밝혔고 제 생각에는 한 15분 내외가 되지 않을까. 늘 뭐 이런 모임을 하면 한 그 정도 선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선 테이블 4개 정도 해서 조촐하게 한 해를 좀 마무리할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에는 이제 좀 사람들과 함께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 좀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장이 절대 녹록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정신 바짝 차리자. 그렇게 얘기 드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